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 최근 공시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정부의 안보다 낮은가 하면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인데 평수가 작은 집이 큰 집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도 더러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군요.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실제로 이런 일이 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정부가 선정한 공시가격하고 지자체가 선정한 공시가격하고 차이가 지금 얼마나 나고 있는 거? 물론 딱 부러진 그런 예는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공시가격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단독주택 가격인데요.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은 집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토교통부가 모든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의 표준주택을 선택해 놓고 이런 지역은 몇 %로 하겠다. 나머지 지역은 각 지자체에서 그 표준지 가격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자를 활용해서 비슷하게 책정해달라 이랬는데 막상 이제 각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나오고 보니까 이게 아주 큰 대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에 부동산에 대해서 좀 조세 정의 차원에서 또 세금을 흡수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가격을 좀 대폭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표준지로 꼽혀 있는 지역은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표준지 옆에 있는 다른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가격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쪽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 구청장, 시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자기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대폭 깎아준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왜냐면 정부에서 이 기준대로 하라고 이 안을 내줘서 지자체한테 니네가 좀 이거에 맞게끔 해라 이렇게 지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전국에 30만 개에 불과한 표준지 주택 가격을 정해줬어요. 그런데 전국에 똑같은 집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데 조금씩 사정이 다른데 구청이나 시청, 군청에서는 그런 조금 있는 사정의 차이를 크게 확대 해석을 해서 정부의 표준지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가격 체계를 내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공시가격을 좀 올려서 세수도 늘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 보려는 그런 정책적 의지가 전혀 일선에서 구현되지가 못하게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 운 나쁘게 표준지로 채택된 30만 가구는 각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거기서 살짝 빗겨난 옆집 또 건너편 집은 가격이 크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형평의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경실련이라든지 각종 시민단체에서 이걸 좀 다시 해달라 하는 감사 청구까지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감사 청구 때문에 혹시 영향을 준 건 아닐까요? 공시가격을 이렇게 좀 정부에서 정해준 이 표준 주택의 바로 옆집이 차이가 좀 난다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시세보다 좀 누락된 부분이 있으니 바로 잡아달라고 감사를 청구한 부분이 혹시나 이런 결정에 영향을 준 건 아닐까요? 그것도 수시로 이런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그것도 현재로서는 감사 청구를 여러 번 청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 청구에 의해서 감사가 실시되었지만은 어떤 게 어떻게 잘못됐다. 어느 아파트가 어느 단독주택이 어디보다 얼마만큼 과대평가됐다 또는 과소평가됐다는 거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통과 의례적으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그렇게 의견을 낼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사실 단독주택도 문제긴 한데요. 지금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단지 다른 층인데 오히려 낮은 층인데 가격이 더 높게 책정이 돼 있다든지 이런 논란이 불고 있어서 이런 사례들이 실제 있다면서요?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 올린 것은 단독주택에 정부가 표준지를 주고 거기에 맞추라 했는데 지자체가 말을 안 들어서 가격 차이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가 감사를 하겠다 했습니다마는 국토부가 스스로 한 것도 있습니다. 전국의 공동주택 약 900만 가구는 공동주택이라는 게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전결 사항으로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국토부의 행정적 지침에 따라
따라 나왔는데 같은 동네에서 이 공시가격이 들쭉날쭉. 예. 어떤 것은 평수가 더 많은데도 싸게 나오는가 하면 예. 위치가 더 좋은데도 가격이 더 싸게 나오는 예.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가 이 논란을 모르진 않을 텐데요. 예.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전국의 800만 가구를 네. 모든 아파트 한 채 한 채에 대해서 가격을 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다. 예. 그래서 한국감정원에다가 맡겼는데 한국감정원에서는 이 직원 한 명이 예. 하루에 180개씩의 평균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180개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매겨간 거예요. 하루에요? 한 사람이 하루에. 180가구를요? 예, 하루에 180가구의 가격을 현실적으로 하루에 180가구를 청량, 조사해서 가격을 매긴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건 그럼 제대로 된 측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그것도 현재 지금 한국감정원 직원 중에서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 미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자격도 없는 경비원, 일반 사무직까지 포함돼서 1인당 180가구씩 하루에 해나갔다는 거거든요. 예. 이러니까 이 정확성이 기해줄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 국토부에 대해서 도대체 기준이 뭐냐. 예. 이거를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 예. 국토부의 공식 입장은 못 밝히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밝히게 되면 국토부의 얘기는 밝히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기준에 맞추어서 공시가격을 조작하려는 세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 수능 아닌 일반 내신 성적 채점 기준을 밝히지 못하는 것처럼 이 기준을 밝히지 못하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그런 요인보다는 그것을 밝히게 되면 이 신청이 본물처럼 터질 것이다. 불평, 불만이 실제 기준에 가서 맞춰보면 맞지 않는 데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겁이 나서 밝히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금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공시가격 산정, 그러니까 깜깜이 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만약에 공개하면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 나름의 해명을 내놨으나 그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 좀 입장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뭐 공개를 하진 않더라도 뭐 지금의 논란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게끔 설명은 해줘야 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게 되면 일일이 전국의 그 공동주택 900만 가구 또 단독주택 300만 가구 하나하나가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누구의 주장이 틀렸다, 누구의 주장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국토부는 가만히 있는 게 최상의 대응책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상황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외국의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미국 같은 경우인데 미국은 이 공시 가격을 중앙정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재산세는 지방세거든요. 각 지방의 특성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각 지방의 모든 걸 맡기면 지방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되면 지방 자그마한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 어떤 그 의견도 수렴하기가 쉽고 또 각자의 사정을 더 세밀하게 알 수가 있죠. 거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지역마다 상당히 다른데 제가 살던 일부 지역에서는 이 그 감정평가위원장을 투표로 뽑았습니다. 투표로 뽑아서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나 이런 성향에 관계없이 그 동네 상황을 충분히 맞게 해주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중립을 택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신청 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잘못돼 있을 경우에 나는 이런 문제가 이의 신청한다 그러면 아주 세심하게 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의 신청 자체도 국토부가 받아서 이의를 수용해 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 신청 해봤자라는 이런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자 이게 결국은 시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시가를 모르니까 최근에 거래가 된 적이 없으니까 가격 차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만약에 세금을 내다가 그 주택을
5년 후, 10년 후에 팔았을 때 예. 내가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냈다. 실제 판 시가가 예. 자기가 과세당한 시가보다도 훨씬 싸다. 예. 이럴 경우는 세금을 환급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세제가 전혀 도입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규제해야 되겠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정책적 의지는 하늘을 찌르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정책적 수단이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공시가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제 해외 사례를 들어주셨으니까 이제 첫째로 들어주신 어떤 중앙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지방에 맡긴다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구조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지금 당장 어려운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의 신청을 확실히 제대로 들어주고 그 민원을 좀 꼼꼼하게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해외 사례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찌됐든 이의 신청 해봤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공시 제도의 도입 역사가 매우 일천합니다. 1989년 우리 올림픽을 1988년에 했는데 올림픽 이듬해에 노태우 정부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른바 3조 호황이라고 해서 올림픽 특수도 타고 환율도 낮고 금리가 낮은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차고 나면 몇 배씩 뛰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노태우 정부가 토지 공개념 3법이란 걸 도입을 했어요. 토지 초과 이득세라든지 토지 상한제 뭐 등등을 도입을 하면서 자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본격적으로 매기겠다.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세금을 매기려면 이 토지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1989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처음 나올 때도 그것이 토지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택은 더 형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주택도 매겨야 되겠다. 주택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89년 토지세는 지방세였는데 이것이 종부세로 정부 국세로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이 가격 산정이 지방에서 전국으로 활성화됐는데 우리는 관련 1년 또 만들지 않고 관련 제도도 활성화시키지를 못한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이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국민들이 부동산 세금을 많이 낸다 적게 낸다 하는 그 대목보다는 정말로 국가가 필요하다면 세금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인데 문제는 내보다 싼 집이 바로 옆에 있는 내보다 싼 집이 정부의 공시가격 제도의 헛술한 틈을 타서 더 적게 내고 있다. 세금의 이 불공평 문제 이것은 그 절대적인 과다보다는 상대적인 과다가 생기면 세금의 정의가 생기지 않고 세금 내기 싫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가 부동산을 가지고 지금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올해는 넘어가더라도 지금이라도 특별팀을 만들어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법이요? 이게 제가 지금 맞는 정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시가격의 정상화는 조세 형평성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도입 취지가 생긴 것인데 필수 불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렇게 만든 것인데 지금 결과는 조세 형평성이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해. 이거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옆집이 5억인데 나는 5억 5천이냐. 거기에 세금 뭐 몇 프로 내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동안에도 이런 우리가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조세 정의 차원에서 지금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바로잡자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박수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단인 가격이 들쑥날쑥하다. 그 가격에 대해서 내가 용납 못한다. 이것은 굉장히 그 정통성을 뒤집을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국토부가 산정한 공시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그 공시가에 대한 이의 신청도 국토부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기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다시 수정해주고 들여다볼 수 있는 인력이나 여건이 안 된다는 건 저희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저희가 지금 확인 방법, 이의 신청 방법을 화면으로 띄워드렸죠. 다시 띄워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의 신청해가지고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원과 이의 신청이 많아질수록 정부가 다시금 봐야 되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또 법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오늘은 공시 가격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이 상황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시 가격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